안녕하세요. 완전올릭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GPL 투자에 있어서 담보평가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GPL 투자는 이제 어느 정도 대중화가 되어서 나름 체계화가 잘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GPL 투자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제 플랫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단체방이기 때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GPL 투자 플랫폼에 들어오시면 매일 수십 건의 투자 물건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 물건들을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물건에 투자를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나 저희 직원이 물건을 올려드리면 예시와 같이 투자한다는 의사표시만 하면 되니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만 참여 인원이 많다 보니 선착순 방식입니다. 먼저 신청하는 분께 우선권이 있습니다.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착순 투자 방식의 단점 중 하나가 경우에 따라 과열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투자 물건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간혹 분위기에 휩쓸려서 투자금만 대충 보고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혹시나 마음에 드는 물건을 놓치더라도 다음에 또 좋은 물건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GPL 투자는 수익을 내려고 투자를 하는 것은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원금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익률이 높아도 원금에 손실이 생기는 순간 앞선 수익률은 의미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플랫폼에 올라오는 물건들은 크게 품위서와 등기부 등본으로 나뉘어집니다. 품위서는 투자 물건에 대한 간단한 요약본입니다. 이 요약본은 담보물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이 작업을 하는 것이다 보니 종종 숫자가 잘못 기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품위서는 참고는 하시되 반드시 직접 검색을 해서 검증을 하셔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말 그대로 투자할 담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품위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 항목에는 채무자, 담보제공자, 채무자의 소득 여건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이면 채무자, 담보제공자에 각각 부부의 이름이 적혀져 있을 것이고 아버지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아들이 채무자로 들어가면 채무자란에는 아들의 이름, 담보제공자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소득 여건인데요. 이 부분은 서류로 확인된 정확한 사항이 아니라 단지 채무자가 진술한 일방적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는 채무자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고 있는 다중채무자인 경우가 많고 1금융권,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싼 이자를 내고 대부업체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이유로 실제로 채무자의 소득이 많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은 연소득과는 차이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월급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존 대출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내고 가족들 생활비를 쓰고 부모님 용돈을 드리고 혹시라도 사고 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지면 아무리 월급이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내 통장에 남는 돈은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이게 됩니다. 즉 소득 여건은 참고만 해야지 채무자의 소득이 높다고 이자를 꼬박꼬박 잘 낼 거라는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채무자의 신용점수나 소득 정보는 크게 참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수천 명의 채무자들을 겪어본 결과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자가 이자를 잘 내는지와의 상관관계는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B 항목입니다. 필요금액은 GPL 투자자가 투자할 금액이고 금리는 해당 대부채권의 표면 금리입니다. GPL 투자자의 수익률과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이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투자 금액이 1억이고 대출 금액이 18%라면 한 달에 내가 채무자에게 받게 될 이자는 150만 원이 됩니다. 다음은 중도상환 수수료인데요. 대부거래 계약의 경우 보통 1년 약정을 하게 되는데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원래의 계약 기간인 1년을 못 채우고 중간에 상환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을 때 채무자가 지급하는 일종의 페널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품위서에 표시된 중도상환 수수료는 3%이기 때문에 1억이 투자금이라면 최대 200만 원까지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은 C 항목입니다. C 항목에는 담보물의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담보물의 주소, 전용 면적, 세대수, KB 시세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려운 게 아니므로 설명을 줄이고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인 LTV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TV는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이며 보통은 KB 시세를 기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KB 시세가 5억인 아파트에 3억의 대출이 있다면 LTV는 60%가 됩니다. 조금 더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KB
세입 시세가 5억인 아파트에 기존 대출로 땡땡은행에서 2억을 대출받았고 그 뒤로 GPL 투자자가 2억을 투자하면 LTV는 어떻게 될까요? 기준 가격 5억에 대출이 총 4억 있으므로 LTV는 80%입니다. 어렵지 않죠?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원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D 항목에 나와 있는 설정 금액은 무엇일까요? 설정 금액이란 채권 최고액을 의미하는데요. 채권 최고액은 원금, 이자, 그리고 기타 비용 등을 감안해서 해당 금융기관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보통 대부업계 또는 GPL 투자를 할 때에는 원금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GPL 투자는 기존 금융기관 뒤로 대출을 한 후순위 대출이 많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을 아예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선순위 금융기관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채권 최고액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원금과 채권 최고액이 너무 차이가 크다면 감액등기라는 것을 통해서 채권 최고액을 줄여야 합니다. 품위서가 처음 보는 거라서 어색해서 그렇지 자세히 보시면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실 겁니다. 그 외에 GPL 투자 절차와 특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PL 투자는 결론적으로 금전 대부업입니다. 반드시 대부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GPL 투자에 대한 대부 중개가 가능합니다. 그런 이유로 GPL 투자를 신청하시면 몇 가지 제출하실 서류가 있습니다. 대부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어떤 형태이든 상관은 없고 대부업 등록증과 사업자 등록까지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있으면 됩니다. 대부업 등록과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과 대부업 등록증을 요청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사진으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GPL 투자 신청을 하고 실제로 투자가 진행되기까지 빠르면 하루, 늦으면 일주일 이상 소요가 됩니다. 채무자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는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여러 대부업체를 놓고 고민하는 경우 또는 대출 진행을 위한 심사서류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투자 진행도 늦어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채무자가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하거나 대출 진행 의사가 사라진 경우에는 GPL 투자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GPL 투자 신청을 하더라도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는 10건 중 7, 8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간혹 운이 좋지 않은 경우는 실제 투자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인 부분은 사실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투자하기보다는 담보평가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보고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